경쟁은 좋은 것인가? 뭐 기본적으로 좋고 나쁘고를 따라서 사회에 이득을 주는 부분이 분명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반대적인 측면, 해를 끼치는 영역은 없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AI에게, 구글 AI에게 물어봤을 땐 이렇게 말합니다. No competition, 어떤 경쟁도 is always good,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어쩌면 상식적인 이야기죠. What is often, 흔히 drive innovation, 혁신과 improvement, 개선을 이끌 수는 있지만 excessive unhealthy competition, 과도하면서 건강에 해로운 그러한 경쟁은 can lead negative outcome,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면 unethical practice,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이거거든요. 비윤리적 그런 관행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비아냥거린다든지, 성적이 낮으면 너는 못 살아야 돼, 또 너는 부족한 아이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윤리적인 그런 행위라 봐야겠죠. 또 번아웃 당할 수도 있겠고, 제가 개인적으로 강조하는 건 이것도 있지만 사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focus on short-term gains, 단기간의 이득에 몰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over the quality. 그러니까 질보다는, 양질의 어떤 것을 개발하기보다는 단기간에 어떤 이득만 쫓는 경향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important, 중요한 것은 maintain the balanced approach, 밸런스가 잡힌 그런 접근법을 이용해야 되는 게 적절하죠. 뭐 예를 한번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제가 뭐 사이트에서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을 때, 지금은 만연해 있지만 패키지 상품이라고 있을 거예요. 1년을 통째로 파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강사들의 강의가 뭐 AB 강사, C 강사가 있으면은 각자 팔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걸 통으로 묶어가지고 패키지를 팔았어요. 이런 것을. 그래서 이게 1년에 얼마, 뭐 20만, 20만 원, 30만, 30만 원 해가지고 그 당시 한 강좌에서 5만 원을 한다면 전체를 다 들을 수 있다. 20만 원에 해서 팔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게 만연해 있죠. 그 당시에 처음 나왔을 때 그 사이트에서 결국에는 뭐 한 겁니까? 단기간의 이득을 보고자 했던 거예요. 5만 원짜리 팔 거를 한꺼번에 연결하면 한 100만 원 되는 거를 싸게 팔 수 있으니까 팔릴 것이다. 회사는 좋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강사들이 5만 원짜리 듣고 그 다음에 또 연달아 들 수 있는 것들을 다 막아버리면서 단기간의 이득을 취했죠. 그럼 뭐 강사들은 이 강의 요구에서 나올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회사는 단기간의 이득을 봤어요. 그러나 그 회사가 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1년치를 한 번에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추가 매출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생각해보면 이걸 기획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기획자는 대부분 마케팅하는 사람이나 경영하는 사람이라 봐야 돼요. 경영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사장이 따로 있을 겁니다. 회사의 이사라고 할까요? 대표이사? 하여튼 이사가 있으면은 이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실적을 냈어요 라는 걸 보여줘야 이분도 월급이 올라가고 자기 직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매출만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기 매출 되니까 굉장히 처음엔 좋아했다가 어떻게 1, 2년만 회사는 망하게 됐습니다. 지속적인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영자들이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주의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지나친 경쟁이 결국엔 이러한 나쁜 결과를 결국엔 초래하게 됐죠. 회사 입장에서. 강의는 어떨까요?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강의를 제가 그래도 꽤 오랫동안 하면서 단가에서만 주로 했거든요. 그럼 학생당 수입을 받는 거예요, 단가는요. 그러니까 이 단가 수업의 특징이 뭐냐면 수업의 질이 좋아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유는 쉽게 아이들의 취향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대체적으로 표지에 신경을 씁니다. 표지를 좀 이쁘게 한다든지 안에 있는 것을 좀 더 아름답게 한다든지 내용의 면에서는 다 똑같아요. 내용은 변함없이 반복적인 것들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강의의 질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비우긴 하지만 몸이 해로운 불량 음식도 아이들이 싸고 맛있으면 좋아한다는 거 누구나 알죠. 그러나 도덕적으로 이 불량식품 만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영어 강사는 제가 영어 강사가 영어 강의만 얘기할게요. 수업의 질이 나빠도 이게 사실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거 알면서도 도움이 되더라도 이게 과연 약간 사기성 그런 것도 집어넣어서 불량식품을 만들어서 팔면 잘 팔리거든요. 그래서 보건당국이 음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싸고 맛있는 음식이라 해도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싸고 맛있으면 무조건 좋은 거잖아요. 경쟁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건강에 해를 끼치는 음식이에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영어 강의는 이런 해로운지 안 해로운지를 구별하기도 힘들고 그런 규제를 할 만한 권한을 가진 당국의 부서도 당연히 없고 당연한 것이죠. 생각의 자유는 있는 거니까요.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면 맞는 거니까. 모든 무형의 대상은 그래서 구매하는 사람이 모두 알아서 판단해야 돼요. 영어 강의는 사실 오랜 시간 또 몇 년 이상 걸리죠. 몇 년 이상 돈이 되지 않아도 깊은 연구와 실험 어떤 시간이 필요합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그런 점에서 단가는 지나치게 단기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성과가 안 나온 단가에서는 그 강사는 퇴출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인기를 얻어야 돼요. 중요한 포인트는 인기를 얻어요. 인기. 이 부분. 그러니까 인기란 건 뭐냐? 단순해야 돼요. 강의가 복잡하면 절대 안 좋아져요. 저도 안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단순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안에 단순한 안에 핵심을 집어넣을 수 있느냐? 그런 강의는 제가 봤을 때는 없었어요. 영어에 한해서는. 다 그냥 수학 겉핥기식으로 하는 거. 옛날에 있던 거 굴러먹거나 좀 더 쉽게 가르치는 방법만 나올 뿐이에요. 종합반은 어떤가? 종합반도 잠시 있었어요. 기존의 방법만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고요. 변화에 되게 소극적인 점이 사실 문제가 있어요. 변화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실은. 단가는 지나치게 단기적인 접근. 종합반은 지나치게 고수하는 이 둘 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영어 강의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결론은 이제 당연하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어학, 다시 언어학이죠. 언어학의 기초를 해야 돼요. 언어는 어떻게 습득하는가라면 인지 발달에 따른 알다시피 여기 삐아제라는 사람, 삐아제 이런 사람의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노암 촘스키를 버릴 수가 없죠. 노암 촘스키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득설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야 돼요. 노암 촘스키도 인지 발달을 말한 삐아제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거 두 개가 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영어에 대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이런 건 전혀 없이 문학적인 접근. 다시 말하면 얘는 주격이고 격, 얘는 목적 격이고 이래가지고 문법적으로 난도질되어 있는 그런 문장을 통해서 영어를 배운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언어를 어떻게 습득하는가, 인지 발달적 측면에서 또는 어떤 유전적 측면에서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는 그런 거라 봐야죠. 이런 것은 사실 영어 강의라고 말해야 될지 애매해요. 영어 강의가 아니죠.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건 영어 강의가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있던 그 문장을 분석한 어떤 일본식 영어 강의에 그냥 받아들인 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아니라 생각할지라도 그냥 그거예요. 얘네 단가에 다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지문 볼까요? 이 지문도 보면은 생물에 있어서 우리 착각하는 게 적자생존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연선택설 나오죠? 내처럴 실렉션. 자연선택설이 뭐예요? 선택설. 자연이 선택한다는 거죠. 경쟁을 통해서 우수한 놈을, 살아남는 놈을 선택해서 간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은 life and death, 생존의 문제예요. 언어 자체는 우리 인간에게 생존 문제이기 맞지만 우리가 언어를 배운다는 건 생존의 문제는 아니에요. 오락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흥미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여튼 생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자연 선택처럼 뭔가 경쟁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as always happens with. 자, 우리는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죠. 항상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항상 그런 것처럼 자연의 선택설을 가지고 bad at prey, 그들의 박쥐와 그들의 먹이는 have engaged in, 뭐에 이렇게 관여해 왔어요. life or death, sensory arm race, 사느냐 죽느냐의 삶과 죽음의 그러한 감각 무기 경쟁, 그런 것에 관여해 왔어요. 계속 참여해 왔어요. for millions years, 수백만 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게 자연 선택설이니까.
It is believed that 뭐라고 믿어지고 있는 생각되고 있냐면 here in the mouth 우리가 말하는 그 나방의 청력은 사실 arouse specifically 구체적으로 in response to 뭐에 반응해서 나온 겁니까? 바로 threat 위협 being eaten by bat 박쥐에 의해서 먹힐 수 있다는 위협 그런 게 반응해서 구체적으로 청력이 생겼다. Not all species 모든 insect 곤충들이 can hear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인 거죠. Over millions years 수백만 년에 걸쳐서 moths 나방은 have evolved ability, the ability 그 능력을 개발했는데요. 그 detect sounds 소리를 탐지하는 거죠. ever higher frequency 훨씬 더 높은 주파수의 소리를 탐지해요. 그래서 as they have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the frequency of bats vocalization 박쥐의 그런 음성의 주파수도 have risen to 역시 올라갔겠죠. Some moth species 일부 나방의 종들은 have also evolved scales 비닐이라고 해서 비닐을 진화시켜서 on their wings 날개에 비닐을 진화시켰어요. 그리고 fur 가죽 같은 fur like coat 코팅을 한 거죠. 가죽으로 코팅을 한 거예요. their body 몸에 그래서 both 이 두 개가 그러니까 날개의 스케일 비닐 같은 거 그 다음에 가죽과 같은 코트 몸에 이 두 개가 actual acoustic camouflage acoustic 청각의 어떠한 그 위장술 뭐 그런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by observing sound waves 소리의 파장을 흡수하는 거죠. in frequency emitted by bat 박쥐가 내뿜는 그 주파수에 thereby 그러므로 preventing those sound waves 그러한 소리의 파장이 bounce back 다시 튀어서 나오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B2 bombers, B2 폭격기, other stealth aircraft 우리가 말하는 스텔스 비행기 있죠? 그런 스텔스 비행기들이 fuselage 결국 그 본체, 동체가 made material 어떤 물질로 구성되느냐면 to something similar 유사한 레이더 빔과 유사한 뭔가를 하는 그런 물질로 그런 부동체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스텔스 기능이 되는 거죠. 스텔스 아시죠? 네. 퓨슬라지 요건 이제 본체입니다. 몸의 비행기의 본체.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생물에서의 어떤 경쟁과 인간 사이의 경쟁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분명 경쟁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반드시 경쟁. 근데 경쟁이 지나쳤을 때 문제인 거예요. 지나치면. 특히 단가가 심해요. 이들은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네. 연구하더라도 되게 짧은 거. 오늘의 강의, 뭐 이번 주 강의 내용. 이거는 연구가 아니에요. 그냥 수업 준비죠. 착각을 하는 분이 많은데 내가 수업을 준비한다는 것과 그리고 연구한다는 건 다른 거예요. 수업 준비는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짧은 내일 강의할 거, 오늘 강의할 거. 어떻게 하면 이거 쉽게 가르쳐 줄까? 이 기본 포인트는 전달에 맞춰 있어요. 어떻게 이걸 전달하면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까? 중요한 포인트 뭐죠? 쉽게란 말이 들어가요. 쉽게란 말은 정답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쉽다는 것과 정답은 별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쉽다라면 어쩌서 정말 강의 쉽게 잘해야 하면 좋아해요, 학생들이. 그래서 최대한 강의를 쉽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 강사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달, 쉽게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 이게 목적이거든요. 그럼 이게 강의 연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강의 연구가 아니라 그냥 수업 준비라 보시면 돼요. 반면에 연구는 그게 아니에요. 쉽다, 어렵다를 구분하지 않아요. 영어의 본질이 뭐지? 어떻게 이것을 습득하는 거지? 이거 연구하는 거. 이거는 쉽고 어렵고의 생각이 아니라 아이와 상관없어요. 본질을 먼저 습득의 본질을 먼저 에센스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본질이 뭘까? 정수를 알고 나면 이걸 통해서 강의 연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강의 연구 다 연구인데 강의 연구를 통해서 강의가 만들어져요. 실행의 단계 전인 거죠. 자, 그래서 모델링이 되는 거죠. 하나가 만들어져요. 모델하우스처럼 만들어지면 그걸 실전에 적용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수정해 가는 과정을 갖겠죠. 이 과정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영어 강사 중에 단 한 명도 있을까 말까 합니다. 거의 없어요. 그냥 전달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만 맞춰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학원계의 파시스트라 좀 말하고 싶어요. 간단하게 그냥 설명하면 좋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걸 단순화시켜요. 이 단순화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단순하면 다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은 되게 복잡해요. 언어는 말할 것도 없죠. 영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복잡한 것을 가르칠 때는 단순하게 가르치는데 학생이 이해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해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영어는. 그냥 이 학생이 어떻게 하면은 배울 수 있을까를 본질을 알고 나면 예를 들어서 가볍게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미국을 갔어요. 그럼 이해가 돼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때 미국을 갔습니다.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 학생 결국에 영어를 해요. 누구보다 잘합니다. 그러나 이해를 열심히 하신 여러분들이나 또 이해를 열심히 중요하시 생각한 여러분의 영어 강사는 영어 잘하지 못해요. 왜? 초등학교 때 이민을 간 영어 전혀 이해도 못하는 아이가 대학생이 되면 고3이 되면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영어 강사, 영어 잘한 척하는 영어 강사들 많을 거예요. 이 사람보다 얘가 훨씬 잘해요. 얘를 언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만들어내요. 이 사람은 절대 못 만들어요. 그럼 이게 뭐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젠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를 요한다가 꼭 모든 것의 핵심이 아니며 인지적인 발달, 인지 발달이라 볼 수 있어요. 인지 발달적 요소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노암 촌스키 같은 분들이 뭔가 우리에게 이제 해결책을 할까요? 그다음 볼 수 있는 각도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복잡한 내용이니까 이걸 단순화시켜가지고 야 그냥 그런 생각하지 마. 다 지우고 영어는 말이야 무조건 그냥 암기야 하면 어때요? 좋죠. 야 영어는 아무 생각하지 마. 무조건 암기야. 그 반복해야지. 그 문법 해야지. 문법 가르치기 이거는 뭐 암기 반복. 이러면 여러분들이 되게 단순화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할 게 너무 단순하니까 그냥 그 사람 말을 따라가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이걸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모든 거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미로 같은 세상. 그러나 그걸 미로 같은 세상을 인정했을 때만이 아 이게 진짜 우리가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또 다른 관점으로 또 다른 상황으로 페이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은 좋은 것인가? 아닐 가능성이 99.9%다. 이유는 뭘까요? 장사하는 사람들에겐 좋은데 연구자에게는 퀘스천 마크예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연구할 시간이 너무 짧으면 쓸데없는 물건들을 많이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